네, 반갑습니다. ABO 장금희입니다. 마이 웰리스랩 혹시 공부하러 오셨나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센트리아 그룹의 그 마이 웰리스랩 파일럿으로 그 본사에서 진행하는 걸 제가 했거든요. 저희 문보영 리더님과 우혜원 리더님과 제가 이렇게 셋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것이 출시되면서 이제 1월에 출시되잖아요. 근데 사실 사전 출시가 11월에 있었고 그 전부터 이거에 대한 언급이 본사로부터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홈미팅을 10월부터 못 오고 있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닥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계속 관심 있게 이 홈미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파트너분께서 정말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강의 내용보다는 오늘은 이것이 어떤 거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메이의 비전이 있고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컨택을 해서 내가 솔루션을 제안하는 어떤 코디네이터의 개념으로 내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선행은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마이 웰리스랩 저는 이 그림만 봐도요 가슴이 떨려요. 이게 보면 모든 과학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서두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알파에이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120세 시대를 그 쇼크 알파에이지 시대가 온다. 이게 사실 2010년에 TV에서 방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에이지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어떠한 미지수가 늘어날 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미지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 플러스 알파와 에이지의 합성을 해요. 그래서 기대 수명 80세를 넘어 기대 수명이 몇 세로 간다? 120세로 간다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가 2010년에 이미 이제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글 공동 창업자인데 이 세르게이 브린도 죽음을 정복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노화 연구에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서 120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과연 우리는 알파 에이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2010년에 이 자료가 2010년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5세예요. 원래 142.5세까지 산대요. 무슨 수명이? 기대 수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평균 수명이 142.5세에 사는데 이게요 지금 태어난 아이라고 하지만 이때의 지금이 2010년도예요. 지금 그때 2010년도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아이들은 대부분은 몇 살까지 산다? 142.5세까지 산다.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몇 세까지 사세요? 90대 중반까지 사시죠. 저희 엄마도 80세가 넘으셨거든요. 정정하세요. 걷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하고 관절만 튼튼하면 다 살아. 눈은 바꿔야 되잖아요 다. 그리고 관절도 내가 안 지키면요 그냥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도요 건강검진만 잘하면요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에이지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그래요. 아우 지겨워 못 살아. 그럼 혼자 죽냐고요. 못 죽어요. 죽으면 좋겠지. 근데 죽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 덕분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워치를 찾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이게 핸드폰이 없어지죠. 이제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없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워치 상태로 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자살하려면 심박수가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높아지겠죠. 그럼 바로 119가 와요. 그냥. 근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아니라 국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이 알파 에이지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알파 에이지 시대의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가 높아지니까 다 건강하게 살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요 83.6세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83세 정도는 다들 그냥 사세요. 그런데 조금 돌아가실 것 같다, 많이 노화가 진행됐다 하면 90세가 넘으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분들이 언제까지는 건강하냐면 63세, 66.3세.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건강 수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격차가 거의 17.3세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지금 80세인데 정정하신데 우리 엄마는 앞으로도 17년은 더 산다. 기대 수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에서 이 평균치의 기대 수명이 83.6세예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플러스 17년을 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 83세에다가 플러스 10, 이게 격차잖아요. 건강 수명과의 격차잖아요. 그럼 내가 이 격차를 줄이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생애 마지막 17년, 20년을 내가 요양원에 누워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그냥 9988 뭐 있잖아요. 우리 99세까지 그냥 발발하게 살다가 3, 4일 앓다가 죽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로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국가에다 너무 맡기잖아요. 복지도 맡기고 연금도 맡기고 다 맡기다 보니까 건강도 맡겨요. 그냥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이런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건강검진이에요. 일단은 건강검진을 해야 현재 나의 상태를 조금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국가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한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을 43%를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 미팅 저희 파트너들하고 했지만 정말 요즘은 죽으려고 해도요, 뭐 스탠스 받고 뭐하고 하면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만 하면 충분히 의료적으로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문제는 의료비 폭발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으로만 내 수명을 연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해졌어. 내가 신체 나이가 한 50, 현재는 57세인데 45세로 나왔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47세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건강검진에는 이상이 없는데 매일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 이상이 없는데 맨날 두통 있고, 나 이상이 없는데 계단 오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제가요 30대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영화를 2시간 보고 영화관에서 내려오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30대 때 이렇게 막 잡고, 왜냐면 오랜 기간 앉아있으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엊그제 아바타 3를 봤는데 막 내려와요. 그때보다 훨씬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어떤 방법으로 건강 수명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생활 습관도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노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우리가 노쇠라는 단어가 있고요, 노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노쇠는 뭐냐면 노화는 누구나 겪는 점진적인 변화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새치도 나고, 이렇게 그 시점이 각각 다르지만, 근데 노쇠는 나이는 멀쩡한데 내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래서 30대인데도 벌써 노쇠가 진행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청년 당뇨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50% 증가됐어요. 청년 당뇨가. 우리는 당뇨는 거의 한 65세 넘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은 20대, 30대 아이들도 당뇨가 많아요. 그래서 이 노쇠와 노화는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쇠를 지연시켜야 노화도 늦게 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노화의 원인은 이런 다각적인 원인이, 공통 원인이 있죠. 뭐 식생활도 있고 잠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건강 돌보지 않는 것도 있고 막 사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노화 속도는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40대 같은 80대가 있고, 아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70대이신데 저 딱 보니까 한 50대 초반밖에 안 보이셔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40대 같은 80대가 있어요. 근데
40대인데 아까 제가 30대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다녔다 했잖아요. 그때 이미 70대였던 거야. 그런데 80대 같은 40대도 있다는 거죠. 이건요, 첫 번째가 내적 능력이에요. 자신의 마음,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결정을 하고 식사, 수면, 운동이 결정을 한대요. 송혜교 이쁘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진이 있길래, 요즘 60대들 다 정정하시잖아요. 이거 명견말리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도쿄 장수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77년도에 70세 노인이 2007년도에는 87세 노인하고 같대요, 체력이. 그러니까 옛날 70세 노인이 87세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70세면 어때요? 옛날 87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뭐 나이 이런 시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소비자 70대 언니들한테 다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이렇게. 뭐 그분들도 언니라고 불러달래요. 제가 저번에 뭐 이모님 했다 혼냈어요. 니네 이모가 몇 살이야? 그래서 우리 이모 66세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언니라고 불러줘. 본인은 몇 세? 70세가 넘었어요. 근데 70세가 넘으셨는데 무슨 일 하시는 줄 아세요? 요양보호사. 얘는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 요양보호사도 69세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이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런 격차를 줄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기업체에서 가파르게 이 변화 속도를 감지하고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그중 한 개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건우람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이화여대에서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로금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언급할 때 왜 언급을 하냐면, 이분이 식약처에서 35년 전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엄청 고위직에 있었겠죠. 과장 이상.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식약법을 개정할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들잖아요. 식약처에서 개정을 할 때. 그런데 여러 이제 식품의약법을 만드는데 그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이나 일본이 약간 선진적이래요. 식약처법이. 그걸 막 찾아봤는데 막 세계적으로 찾다 보니까 어떤 연구소가 딱 봤는데 뉴트리라이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뉴트리라이트의 기준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국가 기준보다 일반 기업의 뉴트리라이트사가 훨씬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참고로 그 법을 개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 아메이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러다 두 번째 2013년도에 우리가 WX가 다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리비전이 됐거든요. 그럼 WX 같은 종합비타민 무기질이요,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식생활을 연구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WX가 전 세계적으로는 DNA 손상을 억제하고 LDL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이미 다 그 미국 카탈로그 보면요, NSF 인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품마다. 근데 우리나라 그걸 인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맡긴 거예요. 이분과 5개 대학의 유수 박사님들이 우리 WX를 연구했더니 어라 맞네. DNA가 복구되고 LDL 산화 수치가 어떻게 확실히 떨어지냐고 그때 인증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젓이 초이스에 딱 들어가 있죠. 그때 이분이 두 번째 뉴트리라이트하고 인연이 돼서 또 놀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맡은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1,000억 원 규모의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네덜란드 기술협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유전자 동의보관 사업단 해가지고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게 우리나라 식품 또는 건강 이걸 연구하는 각각의 단체예요. 이분이 10년 동안 이걸 받아서 연구를 해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건강비서 로그미를 이걸 기반으로 창립한 거예요. 근데 왜 창립했냐? 이제 시대가 변해서 AI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 1교시 때 AI 너무 공부해가지고 머리 아프세요? 그런데 그 AI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헬스 웰빙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아메이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왜냐면 헬스 웰빙을 주도하는 한국 아메이가 웰리스를 통합적으로 가치 전달하는 최우수 기업으로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로금이라는 회사하고 함께 한국 아메이가 협력해서 만든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입니다. 마이 웰리스랩.
유일하게 어느 회사와 한국 아메이와. 그럼 아까 서두에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얘기했잖아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여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건강이 어떠지?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아니면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수치상으로 괜찮은데 나의 5년 10년의 건강은 정말 건강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이걸 유지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플랫폼을. 건강수명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저속 노화의 비결은 첫 번째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 백날 해도 솔루션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해요,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짓잖아요. 그럼 막 다 따라서 해요. 어디도 생활습관을 성형한대요. 근데 생활습관은 제가 소비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성형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아침에 잘 일어나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습관을 잘 바꾸면 생활습관 성형이래요.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20%밖에 안 돼요. 생활습관 성형은 이 네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과학적이어야 돼요. 생활습관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종합적인 관리를 다 해줘야 돼. 이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지속적 노력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생활습관 성형하면 무슨 생각만 하면 내 노력만 생각해요.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활습관 성형은 모래성하고 같아요.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해요. 제가 진짜 실례로 러닝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러닝에 이제 해야겠다. 왜냐, 인간은 원래 걷는 인간이 아니었어. 뛰는 거였대. 그래가지고 막 요즘 러닝 크루도 난리도 나잖아요. 제가 뭐 어떤 리더님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래요? 왜냐 그분은 60대인데 막 러닝을 5km씩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러닝을 할 거야. 뱃살도 늦자. 그래가지고 제가 러닝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제가 날씨가 좋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뭐 9월, 10월 이럴 때 막 뛰었어요. 뛰니까 그 의사들이 러닝의 방법이요, 2km를 끊임없이 2주 뛰면 러닝을 할 수 있대요. 저는 여기서 저기도 슈퍼도 걸어가지 않아요. 도보 3분이 무조건 차를 타요. 그런데 제가 러닝을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닝을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뛰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km, 3km를 뛰어요. 저희 남편하고 뛰면 저희 남편 저기 와요. 그러면서 막 탁탁거려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언즈 가서도 아침마다 러닝을 했어요. 지속적 노력이죠. 근데요, 케언즈 갔다 오니까 한국 왜 이렇게 추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의 나의 운동은 필라테스로 결정했다. 왜냐면 막 저 운동하기 싫으니까, 근력 운동 막 헬스장 가서 막 재미없게 하기 싫으니까 누가 이렇게 알려주면 하잖아요. 그래서 기구 필라테스를 제가 2년 전에 신청을 해서 정말 그건 꾸준히 하거든요. 그 지속적 노력도 제가 어디 하냐 관절 부러지면 못할 걸.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 성형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내 노력이 생활습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마이 웰니스 랩인데, 얘는 일단 혈액을 9가지를 넣어야 돼요. 우리 리더님도 안 해보신 분들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5 내지 10분 안에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면 혈액을 가가지고 저는 병원 가서 이걸 한 2-3번 뽑아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의사가 왜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직장 제출용이에요. 그냥 말하기 싫다 너랑. 그냥 직장 제출용이야. 그러냐. 뭐 할까요? 그럼 제가 딱 줘요. 9가지를. 그럼 자기가 그 9가지만 딱 해서 하면 13,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혈액 검사 해주세요 하니까 우르르 뽑아가지고 2만원 받고 3만원 받고 그래요, 개인 병원은. 그러니까 검진센터 같은 데 가면 이제 좀 로컬 이런 데 가면 1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했어요. 그럼 혈액을 일단 집어넣어야 돼, 9가지를. 그리고 신체 계측을 해서 다 넣죠. 그럼 사람들이 이 신체 계측도 그냥 저기 보건소나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인바디 재가지고 넣어요. 이 인바디도 570 이상만 가능해요. 특히 970은요 엄청 정확해요, 상상보다도.
정말 제가 인바디 그 연구원한테 그 교육을 받고 와 우리 누트리라이트 부스에 있는 970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강검진할 때도 병원 가서 하잖아요. 못 따라와요. 위상각이며 사르코페스라고 해서 뭐예요? 근감소증까지 나오는 인바디는 없어요. 뉴트리라이트 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늘 때 왼팔, 오른팔 근육률 다 넣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넣고 이제 내가 이거 돌리는 거예요. 뭘로? 빅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으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 노화 속도가 나오고 신호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의 건강 내비게이션이 딱 떠요. 이렇게 떠요. 그리고 내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얼마고 노화.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은 얼마고 근육은 얼마고 식사, 운동, 수면은 얼마인지 내가 신호등으로 딱 뜨거든요. 그럼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 웰리스의 건강수명 플랫폼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왜 좋냐? 차별화됐어요. 얘가 첫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기술이 있어요. 17억 상당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돌려서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잠금이 하면 잠금이 거기 들어가 있어. 내가 넣으면 얘가 17억 빅데이터 기반으로 나와 나 평균 대비 50대 여자 이렇게 50대 여자 하면 50대 여자를 돌려요. 그래서 100명으로 환산해서 나를 딱 떠주게 하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기술이고요. 이 기반이 뭐냐? 양질의 빅데이터로 차별화되는 알고리즘의 정교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 1000억 연구비의 과기구 연구와 다양한 연구들로 이게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가 연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연구한 프로젝트가 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덜란드 국가연구소 TNO, 이 TNO는요 국제 응용과학기술원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 연구로 개인의 각각의 건강 웰리스를 정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이 첫 번째 이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저가 이대로 얘기해주면 그냥 우리 가가지고 막 피 뽑아서 조금 알아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인공지능 얘가 돌려요. 트윈 쌍둥이 디지털로 돌려서 내 리포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이 마이 웰리스 건강 수명 플랫폼. 말이 길죠. 마이 웰리스 건강 수명 플랫폼.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개인 맞춤 연구예요. 얘가. 그러면 어떤 과학적으로 얘가 인증이 됐냐? 일단은 2건의 특허 등록이 있어요. 건강에서. 그 다음에 6건의 출원 중인 특허가 있고 이 안에 SCI급 국제 논문에 200여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거예요. 얘가 정말 그냥 심심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얼마 안 됐죠? 2023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식약처에서도 얘를 빅데이터 개인 맞춤 기술 개발을 한 것을 수주한 거죠. 세 번째는 이걸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얘가 과학으로 막 기계로 돌리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해서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걸 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이에요. 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똥검사 있잖아요. 똥검사 마일에. 그럼 우리는 그게 피마스 기술이잖아요. AI로 돌리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유럽이나 그 선진적인 나라에서도 그걸 하려면요. 베스킨 라빈스만한 아이스크림 통으로 똥을 받아서 가져간다잖아요. 근데 그 검사하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이 든다잖아요. 오래 걸리고 똥 썩겠지 그 사이에. 얼마나 이게 이렇게 과학이. 근데 우린 어때요? 정말 우아하게 탁 떠서 뚜껑에다 탁 넣어서 보내주면 4주 만에 깔끔히 나오잖아요. 몇 개 먹어 이렇게. 정말 마이랩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마이랩과 마이 웰리스 랩이 같이 가면요 정말 건강관리, 건강수명관리 끝판왕이거든. 저희 남편은 처음 출시됐을 때 검사를 했어요. 정말 모델이에요, 모델. 저희 모델. 그래가지고 막 똥 막 나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저희 남편은 별로 보여준 적이 없고 제가 그거 갖고 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막 이렇게 변화됐어. 그럼 다들 눈알 튀어나와요. 다 하고 싶어요. 비포 애프터가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랩도 그렇게 출중하듯이 이 마이 웰리스 랩은 이제 출시되지만 얘가 내가 알 수 있게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얘 플랫폼은요 노화 속도를 0.9에 맞췄어요. 1.0이 보통 노화예요. 그냥 내가 내 나이에 맞게 노화되는 게 1.0인데 왜 0.9로 맞춰놨을까? 1.0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보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이런 분 계세요? 나 딱 이만큼만 되면 좋아.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그쵸? 근데 얘는 0.9 그럼 약간 10%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1.0에서 이 10%가 내려오면요 10년 후에 10%가 더 증가된대요. 5년부터 한산해서. 그래서 0.9에다 맞춘 거고요. 얘는 지금의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목표 지점이 분명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봐서 현재 건강 상태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10년 후는 나의 0.9니까 어떻게 했어? 가속도가 안 붙겠죠? 덜 늙죠. 그 또래보다 덜 늙죠. 이렇게 목표가 0.9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운동, 뭐 수면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인체 유기적 연결성 해서 딱 나와요. 이거 참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해보신 분들 많지만 이것을 그냥요 뒤에 이제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설명해드리겠지만 이게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인체 유기적 연결성을요 신경 써야 될 부분, 주의할 부분, 잠재적 위험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 아셔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뒤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라는 거 뭐냐면 내 신체 기관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 우리 몸이 다 연관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한 삶은 나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대요.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건강에 투자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세 가지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예를 들어 항산화 능력을 말해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능력. 노화가 싫어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늙는 이유, 죽는 이유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장수의 비결이에요. 거기서 차단한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안 좋은 게 왔을 때 이걸 이렇게 차단하는 능력이 얼마인지. 두 번째는 만성질환 억제 지수. 이건 혈액 검사로 나오는 거예요. 현재 나의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내가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요 대사 능력이에요. 대사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런 게 있죠. 제가 너무 웃긴 건 소화효소 있잖아요. 소화효소 엔자임. 제가 소비자에게 사람들이 헛똑똑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TV에서 건강 많이 하니까 그거 듣고 그냥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집단지성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 수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단지성이 강해져서 어디 가서 꿀린 적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도 용감해 막.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효소를 줬어요. 하나씩. 아 이거 뭐 소화효소야 그랬더니 소화 빨리 되면 살쪄. 막 이래.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요. 소화 빨리 되면 살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대사 능력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대사를 빨리 해야 어떻게 해요? 연탄이 타듯이 확 소화되잖아요. 확 내가 타버리잖아. 타버려야 안 남지. 그걸 꾹 갖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는 혈액으로 내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우리 근육은요 그 안에서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근육이라서 사람들이 근육 빵빵 이게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막 근육만 키우려고 막 크레아틴 막 사 먹고 막 타잡고 먹고 막 으악 하고 이렇게 벌크업 시켜가지고 그런데 맨날 감기 달고 살아. 아우 막 이래.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쿵짝거리면서 막 단백질 먹고 다 필요 없다 이것들아.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지금 저희 프로틴 먹죠. 저희 둘째 아들도 군대 갔는데요. 배달시켜요. 저쪽으로 보내달래요. 그래 그래라. 나중에 다 돌아와요. 첫째 아들도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거만 먹죠. 그러니까 이게 근육 밸런스가 그냥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통해서 나의 건강에 어떠한 그 전체적인 잡혀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볼게요. 노화 속도부터. 이게 노화 분석인데요. 0.89. 좋은 편인가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0.89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자세히 보기라고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할 때 자세히 보기를 다 눌러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랑 저기 할 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 분석한 걸 프린트화 시켜서 꼼꼼히 다 읽어보니까 다 알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거 일단 해서 출력을 하셔서 정말 꼼꼼히 글자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면요 다 이해가 되고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요 영향을 준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 영향. 이렇게 보면 영향을 준 요인에 보세요. 이 나에게 노화가 가속적으로 된 이유는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클릭해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총 콜레스테롤 주의하다 309죠. 이 사람 309는 뭐예요? 완전 높은 거죠. 200이 정상인데 그쵸? 노화 속도가 0.89면 우리가 그 숫자만 봤을 땐 어때요? 와 좋다. 왜냐 이분이 57세인데 48세로 나오니까 건강수명이 40대로 나오니까 그럼 그것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 너무 좋다 이러지만 이 사람이 0.89가 나왔지만 이 혈액에 있어서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혈액 관리를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은 다 봐봐요. 저밀도 211이에요. 211. 자다가 죽겠어 이러다가 원래 LDL 저밀도는 뭐예요? 130, 140이 정상이에요. 130, 140이 정상인데 211이면 병원 가면 다 약을 먹으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고지혈증 약 먹으라 하죠. 안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3개월 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밀도 여기 보면 나는 당뇨약이나 고혈압을 약을 먹어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 먹고 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거 웰리스레 그런 사람들은 저밀도가 100 나와야 돼요. 100.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다 식사의 질이 30이에요. 이렇게 안 좋죠. 뒤에 식사가 나오니까 체지방률 31.6%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혈액 관리하라는 거고요. 이제 건강이치 두 번째는 이게 건강이치가 딱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에 지금 약간 노란색 중앙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나의 건강에는 약간 주의를 요한다. 0.89지만 주의를 요하는 사람인 거예요. 젊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잠재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요.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잠재적 요소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이렇게 또 누르면요. 건강신호등에서 이렇게 나와요. 50대 여성 중에 4등이에요. 100등 중에 4등. 좋죠? 아, 노화 안 된다는 거야. 그만 기분 좋겠죠? 아우 난 100명 중에 4등 났어. 성적으로도 4등을 안 나봤는데 이렇게 노화 억제되는 게 4등이 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 이미 공부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만성질환 억수는 보세요. 50대 여성 중에 뭐예요? 75등. 아까 혈액 좋다겠어요? 안 좋다겠어요? 안 좋다겠잖아요.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 26등. 그래도 상위권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프로틴도 많이 드시고.
식사 볼게요. 식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히 보기 누르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30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안하는 우리나라의 식사의 좋은 점수는 몇 점일까요? 64점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최고 그냥 이 정도 식사 생활이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게 64점이고요. 평균은 46점입니다. 거꾸로 64점, 46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46점이면 그냥 난 평균이야. 40점대가 나오면. 근데 지금 어때요? 30점대 나왔죠? 그럼 식생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대단해요. 운동을 보면 좋은 수준이에요. 그럼 보면 여기 보면요. 자세히 보기 누르잖아요. 운동에서.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어머! 이름 안 지웠네. 장근이.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안 지웠네. 저희 남편이 이름 다 지웠네. 당신 거 하면 돼? 다 지웠어. 운동해서 못 지웠네. 운동은 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유튜브로요. 이 사람에 해당하는 상체 운동, 하체 운동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밑에 쭉 나와요. 4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에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고 혼자 운동 가기 전에 이거를 따라했어요. 일주일. 정말 알배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 막 찾아서 하면 내가 맞는 운동을 모르잖아. 근데 얘를 탁 클릭하면 너한테 맞는 운동은 이거야 하고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세요. 계속 주구장창. 그러면 건강해지죠. 이렇게 운동 제한 가이드까지 딱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성실한 소비자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00장 받은 걸로 막 파트너 20장씩 주고 막 저도 막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장 남았어요. 그거 다 주고. 그랬더니 이걸 막 소비자들 했잖아요. 근데 정말 다들 불성실해. 근데 나쁜 말로 고지식하고 나쁜 말로 좋은 말로 성실한 소비자 2명이요. 정말 이렇게 했대요. 잘 운동 접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걸 했는데 정말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별로 길지 않고 얘가 15에 3세트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운동 가이드 엄청 좋아요. 이게 따로 할 거 유튜브 검색할 거 없이 자기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은 국제 표준 단위 MUT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원래 600이에요. 600. 아까 보셨죠? 이름 나왔으니까 장금이 2250. 어떠세요? 좋죠? 이렇게 해서 신체 활동, 대사, 당량 등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요. 수면 볼게요. 정말 주의 수준이죠. 왜냐면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들한테 수면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요. 제가 수면을 내가 11시 반, 12시엔 자자 이렇게 결단했지만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잤죠. PPT 쓰느라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안 좋죠. 이거 관리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체 생리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소비자한테 말할 때. 왜냐? 아까 3번째 차별화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겠어요? 시각화시켜서 내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준다 했잖아요. 이 각 도형은요. 나의 신체 영역을 말하고요. 색깔은 내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말하고 이 점들은 내가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들은 관계 있는 것끼리 표현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파란색. 이 파란색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관리할 것과 이 빨간색이 겹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강 우려되는 부분과 내가 안 좋은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나와 있죠. 보면 체질량, 통곡, 콜레스테롤, 아까 저밀도 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 게 있고 이 노란색은 얘를 고치지 않으면 얘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노란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때 빨간색은 조금 나왔는데 막 노란색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빨간색으로 인해서 이게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해도 다 통해. 빨간색이 많으면 빨간색 해주면 되고 빨간색이 적고 노란색이 적으면 노란색을 잠재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 옆에 클릭을 하면요 ABO 가이드가 떠요. 석삼자 그
사이트에서 석상자 위를 탁 누르면 나의 ABO 가이드가 떠요. 그럼 거기에 성분 이런 거 다 뜨거든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왜 했냐면 결국은 운동도 내가 하죠. 수면도 내가 자면 되죠. 그렇죠? 피는 내가 먹어서 생기면 돼요. 피가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먹은 것이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균형이에요. 그런데 영양균형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까 하지만 5명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1명을 살릴 수 있는 약물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건강기능식품.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논문에서 그 권오란 박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5명이 사망할 경우 1명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은 식품이었습니다. 영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도 결국은 영양이고 운동도 못 먹으면 못하고 그래서 우리 균형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영양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영양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어떻게 맞춰서 수면과 운동과 이거 식사는 물론 기본이죠. 왜 기본이냐면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거든.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돼. 그래서 배부른 식탁에 영양실조인 거예요. 너무 식탁에 풍부한 건 많지만 나의 영양이 되는 건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균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아까 똥검사 말씀드렸잖아요. 검사해서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확장시키고 내가 먹는 영양이 그걸로 인해서 다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면 내가 건강해지겠죠. 건강 수명이 늘어나겠죠. 마이오 웰리스랩 출시 기념 건강수분 프로모션이 있어요. WX랑 오메가3 사시면 이렇게 분석권과 칼매기를 증정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걸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다 이게 뭐야 가답을 못 잡겠어 하시는데 그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제가 이제 파트너랑 이 미팅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만약 이걸 검사를 했어.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분석적이고 되게 전문적으로 다가가야만 이것을 소비자한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본사나 로그미에서는 이걸 한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객관적으로 직관화시켜서 내가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초보 사업자가 너무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검사를 해줘서 검사하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이게 탄생되었는지만 충분히 어필이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수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침대에서 20년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빨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식품을 주면 예를 들어 5가지 왜냐면 우리는 막 우리 센티라는 또 메가도 강하고 막 이러니까 으악 500만원 끊어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지. 그게 아니라 50만원 끊자고 50만원 매달 이걸 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했더니 사실 우리 식품 몇 가지 50만원이 비싸요? 아니에요. 유기동 매장에 가서 한 달 내내 살 야채를 쇼핑을 하면 187만원. 잘 사는 사람들 유기농 농장에 가가지고 직접 사잖아요. 토마토 하나에 막 5,000원 막 이렇게 유기농이랍시고 그런 거 그냥 식사 생활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배부른 식탁에 영양실조 하시면서 내가 식품을 여기 웰리스랩 분석해서 빨간선 위주로 위험 위주로 5개를 만약에 솔루션 제안을 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WX하고 오메가3 기본으로 먹고 프로틴 기본으로 먹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제안해요. 왜냐하면 노화 속도는요 비타민C와 코큐텐으로 만성질환은 비타민C와 코큐텐으로 여기서 가이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노화 속도는 WX로 가이드를 했어요. 근육 밸런스는 유산균하고 단백질하고 조인트 가드로 했어요. 기본이. 그거 안 읽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50만원도 안 돼요. 그렇게 50만원을 해서 아마 오늘 1월 지금 3일이잖아요. 계획하시는 거야. 나 1월 동안 50만원어치 내가 솔루션 해서 먹을 사람 20명. 1000만원이네요? 500만 PB네요. 그쵸?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20명 해서
50만 원어치 먹는 사람 있잖아. 많잖아요. 겉모닝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 20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1월에 도전하면 그분들에게 4개월 먹는 걸 약속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120일마다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를 뽑아서 건강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갱년기가 도래하면서 다 다이어트 시키면 다 건강해져요. 다이어트 시키면 다 건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 못한다 그럼 다이어트를 시키세요. 4개월 동안. 그래서 50만 원씩 20명을 4개월 동안. 그러면 매달 500만 PB 4개월 동안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열심히 하시면 큐네? 너무 쉽죠? 네. 도전하시면 다 쉬워요. 저도 도전해요. 개인적으로. 제 퍼스널로 제가 20명 파트너들 거 빼고 20명 도전해봐야지. 근데 제가 하도 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왜냐면 우리 메가 프로그램 할 때 6개월 하면 500 드세요? 이러잖아요. 저희 파트너 제가 건강상담 부탁해서 갔더니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6, 700 든다고 말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걸로 50만 원 20명 50만 원이면 25만 PB예요. 그분이 3%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마일에 분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도전을 하셔야지 이게 되고요. 저희 파트너분들도요. 처음에 제가 이 홈미팅 이걸 했을 때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고 하니까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고 설득력 있게 말도 잘하시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하세요 하면 제가 말한 순서대로 다 필요성 권우란 박사 얘기하고 다 잘해요. 솔루션까지.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꼭 5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20명 내가 1월부터 도전해서 우리 대만 갈 때까지 무난히 큐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참 좋겠죠. 네. 이건 우리의 센티리아의 긍정적인 환경 같아요.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요. 긍정적인 태도 속에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와요. 어떤 걸 할 때 내가 불만을 하나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에너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숨을 정말 많이 쉬었어요. 한숨. 20대 때 무슨 막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나 봐. 근데 또 누가 그러대요? 한숨은 과학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거라며? 그게 이게 나쁜 산소가 나오면서 좋아진대요. 근데 건강은 좋아질지언정 정신 건강은 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리더님들이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환경이 긍정적이잖아요. 항상 리더님들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태도 속에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마이 웰리스의 건강수명 플랫폼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